여러분, 혹시 다음 금융위기는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 코드 한 줄 때문에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좀 섬뜩하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 인공지능이 어떻게 차세대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새로운 위협 앞에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생존법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지명입니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다음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모두의 자산이 걸려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경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40년이나 활동한 베테랑 제임스 리카즈입니다. 이분 그냥 베테랑이 아니에요. 1998년에 월가 전체가 거의 파산할 뻔했던 LTCM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그때 구제금융 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하는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해요. AI가 시장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깨지기 쉽게,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섹션, AI 새로운 시장 위협입니다. 사실 금융위기야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케즈는 AI가 만드는 위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9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지금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계가 처리하는 거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트레이더들이 막 소리치면서 주문 넣고 이런 풍경은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속도와 방향은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차가운 알고리즘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리카즈는 AI의 위협이 크게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속도예요.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시장의 반영을 극단적으로 키워버리는 거죠. 둘째는 감정이 없는 기계의 자율적 결정입니다. 공포도 탐욕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거죠. 셋째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사기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정보로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의적인 해킹의 위협도 있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야말로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붕괴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금 봤던 이 네 가지 위협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면서 시장 붕괴라는 최악의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시나리오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카즈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구성의 오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각자 개인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인데 그걸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최악의 재앙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바로 경기장 비유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제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데 앞 사람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일어섰어요. 그럼 저한테는 시야가 확 트이겠죠?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저 때문에 안 보이니까 또 일어서요. 그 뒷사람도 또 일어서고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결과는 아무도 경기를 더 잘 보게 되지도 않고 다들 다리만 아프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경기장 비유를 금융시장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위기 상황이 딱 터졌을 때 AI는 어떻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은 모든 걸 팔고 현금을 쥐는 겁니다. 그쵸? 일단 팔고 보는 게 맞잖아요. 한 명의 투자자, 하나의 AI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똑똑하고 이성적인 판단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괴물이 깨어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모두가 일어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AI들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 즉 매수자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겁니다. 주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그냥 수직으로 폭락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서킷 브레이커요? AI의 속도를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거래소는 1시간도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누가 일부러 계획한 거대한 음모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카즈는 이걸 창발적 속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 AI 시스템, 딥페이크, 해킹 같은 개별적인 조각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서로 얽히고 설치면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재앙이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질 모든 조건이 저절로 갖춰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섭고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건 바로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가올지 모를 폭풍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구체적인 생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리카즈가 제안하는 AI 시대의 위기 대비 포트폴리오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 몇 종목에 나눠 담는 그러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짜 자산 분산이죠. 한번 보세요. 현금이 무려 30%, 주식 20%, 미국 국채 20%, 금 10%, 그리고 부동산 같은 기타 자산이 20%입니다.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게 현금 30%일 거예요. 아니,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30%나 들고 있으라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현금은 그냥 수익률 0짜리 자산이 아닙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꽉 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하고요. 진짜 가치는 바로 선택권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좋은 자산을 막 헐값에 내던질 때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현금이라는 거죠. 이건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리카우즈는 금 투자를 비대칭적 베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잃을 건 별로 없는데 먹을 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질 위험은 막아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진짜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 금값은 천정부지로 뛸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최고의 보험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현금과 금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AI 위협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보면 이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극명하죠?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전 40년 동안은 금을 계속 팔기만 했는데 2010년부터는 갑자기 돌변해서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대한 흐름이 바뀐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국 달러가 무기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달러 자산을 그냥 얼려버리는 걸 본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깨달은 거죠. 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을 가져야겠다 하고요. 미국이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뺏어갈 수 없는 자산,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네, 바로 금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혹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위기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AI와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만들어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기를 대비하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